검찰의 보안소권 폐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오늘 공교롭게도 경찰이요. 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고발 사건 9건을 모두 불송치하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우재준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요. 피해 보좌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는 더 피해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 주시면 그 언론 보도에 나갔었던 비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올려도 될까요? 네네네. 해당 언론 보도는 다소 좀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물난리가 나서 보니까 비대 노즐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 사무소가 저희 집에서 차로 2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무소에 있는 지역 보좌진에게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분리수거를 시킨 쓰레기 증거 사진입니다.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에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제보 보좌관에게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입틀막을 하고 계시거든요. 한 적 없습니다. 의원. 물론 경찰도 하는 말은 있어요. 보좌진들이 진술을 거부해서 수사 협조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앞으로 이런 사건들요. 혹시나 경찰이 좀 미진한 수사를 하더라도 검찰이 이걸 보완할 수 없게 되고 또 오늘 통과된 법이 위헌 요소가 많다고 하던데 어떤 게 있습니까? 글쎄요, 대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평등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헌법에 영장 청구권이 있거든요. 영장이 뭡니까? 대표적인 강제 수사란 말이에요. 본인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구속할 수도 있는 게 그게 영장 청구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헌법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 있어서 영장 청구권은 누구한테 귀속이 되느냐? 검사한테 귀속된다고요. 왜 검사한테 귀속되냐면 검사가 법률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 법률 전문가가 여러 가지 요건 잘 따져가지고 왜냐하면 인신 구속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됐냐면요. 검찰이 수사권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수사권 없는 사람에게 가장 대표적인 강제 수사권인 영장 청구권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이건 그 말 자체로 논리가 안 되는 거고요. 말 자체로 모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검찰의 영장 청구권은 형해화됐다는 이야기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경찰이 검사한테 영장 청구하세요. 그럼 영장 청구하고 경찰이 아무리 중대한 범죄가 있어도 수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검찰이 눈 뜨고도요 영장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명백하게 헌법에 반하는 게 뭐가 있는가? 제일 상징적인 건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검찰청이 없는데 어떻게 검찰총장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없애려면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헌법 개정도 하지 않고 검찰청이 없는 검찰총장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공소청 만든 다음에 공소청의 대표는 공소청장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수청의 대표는 중수청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될 거예요. 공소청이나 중수청이나 둘 중에 하나의 대표자를 검찰청장이라고 하는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집권 여당 민주당이다. 참 우리 국민들이 속이 너무 좋아도 너무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검찰의 보안소권 완전 폐지가 사실상 확정된 오늘 이 강선우 사건을 주목해야 된다. 한동훈 의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주목할 그 기자님, 강선우 사건에 의해서 그냥 불송치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강선우 사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거기서 갑질 증거들이 무지하게 튀어나왔죠. 보안 수사 제도가 폐지되면 단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 힘센 사람, 민주당과 친한 사람, 권력과 친한 쪽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사건이 뭉개지고 피해자들은 체념하게 될 겁니다. 국가가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 법이 통과된 당일부터 시작되고 있다. 오늘 하필 딱 강선우 의원의 이 보좌진 갑질 의혹이 모두 불송치되는 일이 알려졌는데 이거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근데 이 보좌진들이 경찰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좀
겁이 났겠죠. 초기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용기를 내준 보좌진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의 증언을 했을 때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저도 보좌진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적어도 이 사람이 장관에 가는 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본인이 그런 언론이나 이런 인터뷰를 응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뭔가 법적으로 문제시해서 갑질로 뭔가 송치해가지고 재판까지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부담감은 보좌진들이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경찰의 수사에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이나 이런 걸 안 하게 됐을 수도 있고 예. 그걸로 인해서 불송치가 됐을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보안 수사권이 있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좌진들이 정말 어느 정도로 협조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자료를 못 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사실 검찰이 보안 수사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보안 수사권 저도 존치를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뭐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이건 또 국민들이 분노했던 건이잖아요. 국민들이 분노했던 건에 대해서 자 이렇게 분노했던 건이 불송치됐으니 역시나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논리적 흐름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서는 좀 뭐 확신이 없습니다. 여기 이것만큼은 저도 이것과 역시나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